제가 꽃 한 송이를 들어보이겠습니다. 이것이 그 백일홍입니다. 이제 수입해온 씨앗이라고 알고 있어요. 백일홍인데 이 백일홍이 늙어지면 이런 씨앗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 씨앗은 여기가 수백 개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씨앗을 땅에 뿌리면 그 씨앗 속에가 이런 백일홍 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 속에 씨앗이 들어있고 이 씨앗 속에 이 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씨앗 하나가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씨앗과 이 꽃의 이 윤회, 씨가 꽃이 되고 꽃이 씨앗이 되고 이런 것은 그 우주적인 순환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들은 꽃을 볼 때 씨앗을 생각해야 되고 씨앗을 보면 꽃을 생각해야 합니다. 늦가을 나무 앞에 서서 썰물로 인해 드러난 잿빛 갯벌밭을 내려다보면서 생각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글쓰기란 무엇인가? 바약으로 움트는 새싹에서 탄생의 환희를 이제 금방 그 꽃씨를 통해서 꽃을 보듯이 티끌처럼 작고 앙증스러운 들꽃에서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리는 폭죽 같은 사랑을 떠올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단풍 들어 떨어져 말라 비틀어진 채 차가운 바람에 들쥐떼처럼 달려가는 낙엽에서 윤회를 느껴야 합니다. 낙엽이 떨어져서 그것이 썩어지면 땅에서 거름이 돼서 새싹을 키워내는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거름이 돼가지고 새싹을 더 힘차게 키운다. 큰 사건이 아니라 미세한 바람결에 고개를 내젓는 나뭇잎의 웃음 같은 하잘것없는 사건에서 가슴 뜨거워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 문득 놀라고 가슴앓이를 하는 또 하나의 나.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외경스러운 큰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감정의 무늬와 결을 기록하는 것이 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꽃 한 송이를 보고 느낀 것, 꽃 한 송이를 보고 우주적인 순환을 느꼈다면 그 우주적인 순환을 기록하는 것이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주적인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몰,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씨앗,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씨앗이라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우주적인 정자와 우주적인 난자가 결합해서 어떤 씨를 잉태해 가지고 어떤 생명을 키워내는 그러한 작용을 계속해서 이 우주는 해내고 있어요. 가령 바다 그러면 그냥 출렁거리는 바다가 아니라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바다가 여성들의 자궁 같은 우주적인 자궁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속에서 많은 생명이 키워져 가지고 그것을 인간이 먹고 살게 되고,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다는 숨을 쉬는데 바다가 증발을 합니다. 증발을 해서 구름이 돼 가지고 구름이 떠다니다가 육지에서 비를 뿌리면 그 빗물이 지하수가 되기도 하고 빗물이 되어서 흘러서 강이 돼 가지고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우리 육지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고기만 생산해서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구름을 생산해서 구름이 비를 뿌리면
우리 인간들이, 우리 동물들이 물을 마시며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육지에 살고 있는 모든 자연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와 같이 바다는 그 말하자면 우주적인 자궁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우주적으로 볼 때 달의 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달이 이 지구를 도는데 태양의 인력과 달의 인력이 지구에 얼마만큼 강하게 작용하는가를 보면 태양의 인력보다 달의 인력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달의 인력에 따라서 바다에 밀물이 지고 썰물이 지고 그렇습니다. 바다에 썰물이 지고 그럴 때는 우리 인간의 몸도 썰물이 지고 바다에 밀물이 지면 우리 인간의 몸에도 밀물이 집니다. 얼마만큼 달의 그 인력이 강하게 작용하는가 하면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달거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달의 주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달의 그 인력, 그러니까 달의 순환에 따라서 여성의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남성의 몸에도 그러한 변화는 생겨나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우주적인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현상을 보면 우주적인 관점에서 넓게 생각하고 그 의미를 깊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 안개 너울을 쓴 신부처럼 우윳빛 이빨 가지런히 내놓고 웃는 그녀의 가슴을 킁킁 코끝으로 더듬는데 뒷산의 뻐꾹새, 뻐꾹뻐꾹 앞산의 장기 꽁꽁 동네방네 소문내고 있습니다. 저것들 시방 사랑하고 있네. 그래, 차라리 사랑은 그렇게 들통나버려야만 드러내놓고 신명나게 너울거릴 수 있습니다. 주변인들의 호들갑스런 너스레와 떠벌림을 축복삼아. 치자꽃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치자꽃에 코를 대고 향기를 맡으니까 뒷산의 뻐꾹새와 뒷산에서 사는 장기들이 꽁꽁 울고 뻑뻑 울어서 소문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꽃단송이를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것, 아름답다, 향기롭다 그러고 향기를 맡는 것, 그것은 우주적인 소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싹 틔우는 그런 그 글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적인 씨앗을 싹 틔운다고 하는 것은 신화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신화는 먼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화는 옛날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 속에 있어요. 내가 어린 시절에 우리 누님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녁 해질 무렵에 동쪽에서 무지개가 이렇게 떴어요. 이쪽에 그 무지개 다리가 있고 저쪽에 무지개 기둥이 있죠. 근데 이쪽 기둥이 샘에 그 무지개가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지개가 떴는데 우리 누님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무지개 서는 자리는 무단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물이 잘 나오는 샘에 기둥을 대고 있는데 그때는 하늘의 선녀들이 거기서 물을 길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잘것없는 이야기인데도 그건 굉장히 신화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늘 신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꽃 한 송이 핀 것도 신화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주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걸 소통하고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소통을 했을 때 우주적인 소통을 하고 아 그렇지, 그리고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그 환희를 느꼈을 때 그 환희를 기록하는 것이 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해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